우리 88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제 뭐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하죠. 활용 문제, 얘를 활용 문제라고 하는데 얘도 우리 명확하게 그것만 딱 잡아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요. 어쩌고저쩌고 제조원가, 판매원가, 판매량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거기 다음에 이 표가 메인인 거지. 표가 이제 가격, 제조원가 좀 간단한 거 적었고요. 제조원가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의 이름이 얘가 가고요, 나고요. 뭐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11, 그 다음에 A의 1D, 그 다음에 얘가 A의 2이고요. A의 2. 꼼꼼하게 읽을 필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가의 제조원가가 얘고요. 나의 제조원가가 얘고요. 가의 판매가가 얘고요. 나의 판매가가 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상반기, 여기가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얘가 가하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판매량 제품만 나왔으니까 상반기 가의 판매량이 B11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이 B12, B21, B22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표의 정보를 매트릭스화해서 행렬화해가지고 그 행렬의 어떤 연산의 결과로서 다양한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 우리 행렬의 곱셈의 정의, 전제 조건 그리고 곱셈의 그 과정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가 행렬 두 개를 곱할 때 m 곱하기 n짜리랑 이제 곱해지려면 뒤쪽에 곱해지는 게 n 곱하기 l짜리여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 곱셈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얘네 둘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딱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쪽하고 뒤쪽의 뒷거가 남게 됩니다. 이걸 통째로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딱 너희들 눈에 매트릭스로 딱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무조건 맞물려야 돼. 이게 맞물려야 뭔가 곱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두 행렬의 곱을 가지고 뭔가 표현을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A랑 B를 순서대로 곱해봐라라는 힌트가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지금 친절한 문제인 거야. 얘를 행렬화한 걸 얘를 그대로 행렬로 바라보는 걸 뭐 A의 행렬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행렬화 2 곱하기 2짜리로 만든 거를 B 행렬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A 뒤에다가 B를 곱해보세요라고 문제의 힌트가 나와 있지만 그게 안 나와 있는 문제들이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딱 뭐만 보면 되냐? 이것만 보면 돼. 이 행과 열에 붙어있는 주제만 보면 끝이에요. 지금 여기 가나가 있고요. 여기 가나가 있고요. 여기 가나가 이쪽에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얘 뒤에다가 얘를 그대로 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행 주제, 열 주제, 열. 그 다음에 뒤에 거 얘가 행의 주제고요. 얘가 열의 주제예요. 열에 붙어있는 이름인 거지. 그러면 이 연결하면서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딱 맞물려야 곱해졌을 때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가와 나, 열과 행이 되게 항상 이 모양을 기억해야 돼. 앞쪽의 열 주제와 뒤쪽의 행 주제가 똑같이 맞물리게 되게끔 놓아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곱해야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 이거 곱해볼게. 어떻게 곱해지냐? 얘를 지금 A랑 B를 곱하면요. 이제 2 곱하기 2짜리랑 2 곱하기 2짜리를 곱했으니까 4개의 성분이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는 2 곱하기 2짜리일 건데 그러면 여기에 얘랑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있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 이 행과 이 열이 부딪힌 거잖아. 그러면 가의 제조원과 가의 상반기 판매량이죠. 그러면 판매량에다가 제조원가 곱했으니까 상반기 가의 어떤 판매 제조원가 총액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그걸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쉽다는 거야. 뭐만 기억하면? 얘만 기억하면. 우리는 지금
열 주제와 행 주제가 앞뒤 잘 맞물리게끔 설계를 해놨고 곱셈이 되면서 얘네들은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름은 얘랑 얘 갖다 그냥 이어 붙이시면 끝인 거예요. 제주원과 삼각비. 삼각비. 제주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원가. 얘랑 곱해질 거야. 그러면 가의 제조원가에 가의 하반기 판매량을 곱할 거니까 하반기 풀로 얘기하면요. 가의 하반기 제조원가 총액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 A12하고 B22를 만약에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나의 제조원가에다가 나의 하반기 판매량을 곱하는 거니까 나의 하반기 제조원가 총액이 되는 거야. 어차피 나랑 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얘랑 얘를 더하시면요. 가와 나의 토탈이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 총액인데 언제? 하반기의 총액이야.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제조원가 하반기 이 첫 번째 행에 달려있는 주제 여기가 지금 1,2성분이잖아. 그래서 1,2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 그냥 얘 하반기 제조원가예요.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에 오는 값은 하반기 제조원가 총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나 둘 다 합쳐가지고. 그럼 다음 거 보자. 이거 천천히 의미 파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제. 여기 2행과 1열이 부딪혀서 2,1 성분을 만들 거잖아. 근데 2행에 달려있는 주제가 뭐야? 같네. 얘랑 1열에 붙어있는 주제, 삼각비 이 두 개가 만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각비 평면가. 삼각비 평면가가 되고요. 얘는 당연히 하반비 평면가가 되겠죠. 여기 지금 가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자리가 나의 요구 두 개 더해진 게 여기 가의 요구 나의 요구 들어간 게 여기. 그래서 얘네가 맞물리면서 사라지면서 얘는 그냥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네 칸은 다 가와 나의 합친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들어가는 주제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 제목은 여기 행과 열 1,1이니까 1행의 주제, 1열의 주제 그대로 이어붙인 게 1,1 성분이 의미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A랑 B를 곱했는데 이거 A랑 B를 곱했습니다. A, B의 B를 곱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도 이 정보랑 이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무조건 A 뒤쪽에 B를 곱해야 됩니다. 아니면 B 뒤에다가 A를 곱할 거면 애초에 행렬을 돌려서 곱해야 되겠지. 얘를 돌려가지고 가나를 B를 이렇게 얘를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상하를 이쪽에 놓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뒤 A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나가 이렇게 잡히게끔 한 다음에 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이 성분들의 순서를 여기 뒤집어서 90도 돌려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곱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하게끔 문제 나오지 않을 거고 주어진 상태에서 A 뒤에 B가 곱해져야 되는지 B 뒤에 A가 곱해져야 되는지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사라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걸 충분히 배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기억을 봅시다. 기억은 이제 이 결과연결의 각각의 성분들을 지금 A, B, C, D라고 한대요. 그럼 기억을 보면 A 플러스 B가 뭘 의미하니까 A 플러스 B 상반기 제조, 하반기 제조 두 개 더하면 1년 토탈 제조 맞나요? 상반기 아니죠. 여기 상반기 제조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천천히 따라와. C 더하기 D 3, 8, 합판 1년 판매 총 가나 다 합쳐가지고 1년 동안 총 판매한 거. 그러면 그렇게 써있는지 봅시다. 지난해 1년 동안 판매한 제품의 판매 총액 제품 가나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가 얘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D은 D-B 합판에서 하체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뺀 거 그걸 보통 경제학에서 우리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학교 수학 때도 배웠을 겁니다. 판매가 빼기 원가, 제조 원가는 이익이다. 경제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문제에서도 판매 이익금은
판매 가격에서 제조 원가를 뺀 값으로 정해야 한다. 혹시 모를까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면 D-B는 하반기 판매가에서 하반기 제조 원가 총액을 뺀 거니까 하반기 이익이 되겠구나. 하반기 모든 제품의 총 이익이 되겠구나. 그렇게 써 있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겠죠? D는 봅시다. 지난해 하반기에 판매된 제품의 판매 이익금 총액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 그래서 D는 되게 쉬웠고요. 대역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활용 문제는 간결하게 푸시면 돼요.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앞쪽에 열 주제, 열에 붙어있는 주제와 뒤쪽에 곱해질 행 주제가 딱 맞물리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연습 많이 해보시고. 얘도 우리 내가 이거 정리를 이따가 다시 한번 해줄게. 뭐가 나온지 아직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891번 볼게요. 891번. 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주 트렌디한 문제죠. 891번도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A가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이거야. A에 이 1을 곱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어. 얼마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게 지금 주어졌잖아. 어떤 행렬에 2 곱하기 1짜리 행렬이 곱해졌습니다. 이 정보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꼴과 똑같은 꼴이 하나가 더 있어. A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를 곱했더니 얘가 3, 4가 됐대요. 3, 4가 됐대요. 당연히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을 곱했으니까 결과행렬은 2 곱하기 1짜리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 연립방정식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자, 봐봐요. 이건 두 개가 딱 똑같은 거. A에다가 2,1 행렬을 곱한 정보가 두 개가 나왔지? 그럼 연립방정식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A에다가 무언가와 무언가 2,1짜리를 곱한 거에 대한 결과는 이건 두 개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주어진 정보가 물론 구할 수 있게끔 나올 거야. 근데 꼼꼼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마이너스 1하고 1분의 마이너스 5, 1분의 마이너스 5가 다르면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직선의 위치가 안 되죠.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교차하고 교점을 반드시 한계가 생긴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런지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여기 그냥 A를 X, Y 요거만 두 개만 써볼게. 여기에다가 내가 이 1을 곱한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고, 또 다시 X, Y의 어쩌고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곱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희들이 행렬의 곱셈을 생각해보면 2x 더하기 y, 여기 2x 더하기 y가 지금 결과행렬의 첫 번째 1 성분인 거니까 1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 밑에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가 3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두 개를 직선으로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1분의 2랑 마이너스 5분의 1이 다르다. 이게 뭐예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차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로 연결되면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한 개의 해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교차하는 관계인 두 직선을 잘 짚고 보면 얼마든지 많은 수많은 조합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여서 연립방정식의 논리가 좀 들어가 있는 개념인 건데,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A 곱하기 어떤 행렬, A 곱하기 어떤 행렬, 똑같은 꼬라지가 두 개가 있고 아마도 이건 이렇게 되어 있게끔 설계가 될 거야. 아니면은 정보가 사실상 얘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귀에 좀 들어올라나? 이런 거야. 만약에 주어진 정보가 A에 1 곱한 게 얼마다. 그 다음에 A에 2 곱한 게 얼마다. 이거는 직선으로 생각 안 해도 너희들이 똑같은 정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거 2배 한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면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거고, 여기가 4가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4가 되면 너무 당연해. 해가 무수히 많다. 여기가 만약에 4가 아니고 3이면
해가 없다. 연립방정식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을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30일의 2짜리를 곱하는 거야. 30일의 2짜리를 곱하는 거는 과연 몇 자리가 되겠습니까? 뭐 이거를 계산하는 얘기인 거죠. 그게 지금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2, 1하고 마 1, 마 5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로 가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여기다가 실수배 A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도 실수배 A가 되겠죠. 여기다가 실수배 B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똑같이 실수배 B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봐봐. 성분기만 볼게요. 2A 마이너스 B 2A 마이너스 B가 30일이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A 빼기 5B A 빼기 5B가 2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 조합은 반드시 한 개가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요. 요거 2A-10B가 4니까 조금 아까 9B가 27, 그러면 B가 3이고 B가 3이고 A가 15, 17, 17 나오네요. A가 17이고 B가 3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앞에 정보에다가 17배 한 거랑 뒤에 정보에다가 3배 한 거를 딱 더해주면 얘가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 여기다가 실수배 17배 하면 이렇게 없죠? 이 실수배를 뒤쪽에 곱해진 행렬에다가 입혀볼게요. 이 17배를 여기다가 입힐 수도 있고 여기다가 입힐 수도 있는데 17배를 뒤쪽에다가 입혀보면 성분에 그대로 다 곱해지는 거니까 34, 17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거기에다가 이 뒤쪽에 행렬 정보에 여기에 이제 3배를 해가지고 3배를 이쪽에다가 입혀보면 또 A에다가 우리가 마 3, 마 15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거 행렬이 꼬라지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A로 묶었을 때 결국에 얘 더하기 얘가 분배가 들어갑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34 빼기 3이니까 31 되고요. 17 빼기 15니까 2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놈의 결과가 지금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7배 하면 17 빼기 17이었어요. 얘가 17 마이너스 17이었고, 그 다음에 요놈이 더하기 요놈도 결과로 얘기해보면 3배하면 9, 10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9, 10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놈도 결과로 써보면 성분으로 써보면요 20, 이게 마이너스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저하게 연립방정식의 논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똑같은 꼴의 재료 A 곱하기 어쩌고 A 곱하기 어쩌고 이 두 개가 어떤 교차하는 관계로, 뭐 직선으로 얘기한다면 교차하는 관계로 잘 주어져 있으면 그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해서 어떤 숫자는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좀 될까요? 괜찮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자, 891번을 봤으니까 조금 비슷한데 살짝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로도 한번 가볼게요. 9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2번. 922번에는 키워드 하나만 적어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호리물기. 이건 심지어 작년에 청라 쪽 학교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서인천고, 가정고, 청라고, 초고 이 한 문제가 내 기억에는 다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자, 정사각형열 A 2 곱하기 2짜리인 겁니다. 당연히 여기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열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1, 2를 곱했더니 마 1, 0이 됐습니다.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은 A를 제곱했어. 제곱해봤자 크기는 2 곱하기 2겠죠? 여기에 1, 2를
곱했더니 얘는 지금 1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나왔어. 그런 다음에 A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뭐가 되게끔 하는 XY를 구해주세요. 아까랑 약간 물어보는 부분만 다른 거죠. 아까는 A에다가 얘를 곱한 게 얼마나 걸렸고 지금은 A에 뭘 곱해야 얘가 되니까를 물어보는 여기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에는 질문의 어떤 양식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재료 세팅 자체가 조금 달라 보이지. 여기서는 그래서 꼬리물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익혀줄 수 있어야 된다. 꼬리물기가 뭐냐? 이렇게 봐봐. 여기 A 제외하고 1, 2, 1, 2 이게 보입니까? 여기 1, 2랑 1, 2가 맞아떨어진다는 게 혹시 보이면 좋겠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1, 2랑 1, 2가 맞아떨어진다. 내가 그래서 이 유형을 기억하기 쉽게 꼬리물기라고 키워드를 달아준 거라면 이거는 내가 만든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냐면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A를 곱하는 거지. A를 곱하면 여기 A 제곱을 앞에다가 그냥 써줄게요. A 제곱에다가 1, 2 왼쪽에다가 A를 곱한다고 생각합시다. 편하게 왼쪽에 A 여기도 왼쪽에 A를 곱하면 얘도 A에다가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건데 근데 이 A제곱의 1, 2짜리가 1 마이너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이다라는 걸로 전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또다시 첫 번째 891번이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A의 어쩌구가 어쩌구입니다. 주비물 하나. 그 다음에 A의 어쩌구가 어쩌구입니다. 주비물 두 개. 그리고 1분의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0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건 직선으로 얘기하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을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합해서 하나의 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똑같아졌던 거지. 다시 한 번만 써볼게. A에 1, 2짜리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하고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1, 0짜리를 곱했더니 1, 마이너스 2가 있다. 이거 두 개면 A에 뭐 곱했을 때 뭐가 되는지 얼마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결과를 알려주고 그 X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하고 마이너스 4를 요 뒤쪽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차이가 아니죠 사실상. 나는 여기다가 얼마를 해줄까요? 여기다가 얼마를 해줄까요? 실수배. 근데 몇 배 해주고 몇 배 해준다면 어떻게 결합해야 6, 4가 6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질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써볼게요. 자, 이건 뒤쪽 가지고 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 A 얘랑 이제 합칠 거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6이 되게끔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0A에다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겠죠?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가 되게끔 해줄 거예요. 이때의 그 AB 값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밑에서 그냥 B는 바로 2라고 나오는 것이고 B가 2면요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양쪽에 마이너스 4배를 실수배를 입혀주고 여기 양쪽에 2배 실수배를 입혀준 다음에 그들끼리 더하시면 그들끼리 더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써볼게요. 이제 A의 어쩌구랑 A의 어쩌구니까 A로 묶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끼리 이제 덧셈이 되겠죠? 자, 천천히 마이너스 4 너희들은 천천히 식을 쓰면 돼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랑 합쳐서 이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하고 0이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8 이게 지금 요거 마이너스 4배 한 거랑 요거 2배 한 거랑 더한 거야. 한 번에 쓴 거죠. 그러면 이 결과 해결도 결과 확률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4에다가 2 더하니까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내가 맞추려고 AB를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하시고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괜찮지? 연립방정식 문제인 겁니다.
행렬 버전인 거지. 연립방정식 의 행렬 버전인 거고, 사실 뭐 이렇게 설명을 연립방정식 내용까지 곁들여 가면서 할 필요는 없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922번도 매우 중요해요. 미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제 주요 문항들을 한번 쭉 봤어. 하나 더 풀 거긴 한데 이 시점에서 한마디만 할게. 이제 수업이 다 끝나가니까. 우리 기말고사는 20문제, 21문제죠. 초음부는 21문제, 청합은 20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 과거에 몇 년간의 데이터들 그리고 최근에 근방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구성 자체는 거의 이럴 거예요. 거의 이렇습니다. 20문제로 하면 16사가 될 거고, 만약에 한두 문제가 더 많다면 여기 앞에서 한 문제씩 더 많거나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어디까지야? 방기등식까지. 방기등식까지. 그리고 얘가 경우의 수고요. 얘가 행렬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알려주는 건가? 행렬은 문제가 조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역행렬이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뻔치가 없어.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행렬에서 나올 거는 너무나도 뻔해. 일단 우리 덧셈 뺄셈 실수의 단순 연산 문제. 우리 중간고사 때 1번 문제가 가랑식의 덧셈 뺄셈 항상 못 박혀 있었던 것처럼 여기 기말고사 때도 1번이나 아니면 앞쪽 부분에 굉장히 쉬운 문제로 행렬의 기본 연산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기본 연산이 나올 거고요. 문제. 그 다음에 교환 법칙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교환 법칙과 관련된 문제. 우리 A, B는 B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뭐 비례식을 써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죠. 아니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가지고 뭔가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건 교환 법칙과 관련된 왜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행렬에서 지금 역행렬이 빠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자면 교환 법칙. 교환 법칙.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가 가장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뭐 나올 수 있는 게 유형으로 얘기하면 방금 920번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거거든. 이 꼬리 굴기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개념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지금 921번 같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실생활 활용 문제, 아까 행렬끼리 곱하는 걸 활용으로 적용하는 문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솔직히 뭐가 나오는지 확답은 못하겠지만 활용 문제 아니면은 true and false 참거짓 문제가 나올 건데, 이 참거짓 문제에서는 아마도 보기 중에 몇 개라도 영인자의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A, B를 곱했는데 영행렬일 때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다 이런 보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과감하게 그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A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로 행렬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때는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B가 영행렬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런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놨으니까 뭐 이 정도 주제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 우리 두 문제만 조금만 더 봅시다. 그리고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랑 뭐 사실 뭐 하나의 주제만 없으면은 우리가 규칙 찾는 문제로 나올 수는 있겠지. 규칙 찾는 문제. 근데 여기서 사실 네 문제로 딱 잡으면 뭔가 하나가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기본 연산 문제는 마치 학교끼리 약속을 했듯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 주는 문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규칙 찾는 문제도 나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에서는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갈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뭔가 벌어지면서 4개가 나올 거니까 이 정도 주제가 전부일 것 같아요. 918번 한번 더 볼게요. 918번. 또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연수 n과 a에 대해서 행렬 a30a가 있습니다. a30a가 있고요. 그놈의 어떤 자연수만큼의 거듭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그놈의 성분합이 거듭제곱한 결과 행렬의 4개의 숫자의 합이
4a의 n제곱인데 그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라고 되어 있고 a는 20 이하인다라는 전제를 깔아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일단 뭡니까? 이것도 두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당연히 규칙이겠지. 당연히. 거듭제곱에 미지수를 달아놨어. 그게 4a n제곱이야. 그럼 얘를 거듭제곱하면 뭔가 규칙이 관찰이 되니까 미지수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를 끌고 갈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 당연히 규칙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 문제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너희들의 감각으로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얘를 직접 해볼까? 얘에다가 1, 2, 3, 4 넣어보면서 뭘 해봐야 되나? 아니면 규칙 행렬이 존재하나? 깔려있나? 아니면 캐리어 정리를 쓸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무슨 유형입니까? 그 중에서도 무슨 유형입니까? 맞아요. 그 중에 뭘까? 세 개 중에 무조건 풀리겠지. 사실 그 방법이 다른 건가? 직접 해본다. 규칙 행렬이다. 아니면 캐리어부터 정리를 이용한다. 규칙 행렬이죠. 그쵸? 규칙 행렬이죠. 왜? 규칙 행렬이 아닌데요? 빼면 되잖아요. 그쵸? 얘는 A에 하나는 실수배로 앞으로 빼내면 여기가 1, A분의 3, 여기가 0, 여기 1인 거니까 내가 규칙 행렬 공부시킬 때 분명히 여기겠죠. 규칙 행렬 그리고 그놈의 실수배까지 같이 눈에 익혀두셔야 된다. 우리 복수수에서도 크기가 1이 아니면 크기를 밖으로 빼내면서 크기가 1 회전 복수수를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인 거야. 똑같은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의 n제곱이다라고 분석을 한다면 어차피 실수배의 n제곱은 그냥 곱하는 숫자 역할이니까 얘는 a의 n제곱으로 될 것이고요. 지금 자연수 a와 n인 거니까 어떤 자연수의 어떤 자연수 제곱의 숫자가 실수배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행렬의 거듭제곱을 하시면 이게 규칙 행렬이기 때문에 그 결과 행렬은 1, 그 다음에 a분의 3의 a 곱해지겠죠. a분의 3n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놈을 이제 실수배를 다 입혀놓고 4개를 더했을 때 4an이 된다는 얘기는 이 4개 숫자가 얼마나 얘기야? 합이 4라는 얘기겠지. 그치? 합이 4라는 얘기겠죠? 요거를 뭐 분배한 다음에 더한 게 4a n제곱이면 요 4개 합친 게 4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공부한지 우리 주요로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2 더하기 0 더하기 a분의 3n이 4인 거니까 a분의 3n 자체가 이게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여서 여기가 4여서 분배까지 고려했을 때 실수배까지 고려했을 때 성분합이 4a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고 자연수니까 지금 3n이 2a가 됩니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떤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 마지막에 마무리가 부정방정식이죠. 마지막에 마무리가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실력의 토대가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정방정식이니까 숫자 조건, 실수 조건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와 N이 자연수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A와 N이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심지어 제한까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3 곱하기 자연수가 2 곱하기 자연수 A다. A는 몇의 배수? 3의 배수. N은 2의 배수. 그걸 의미하는 식이 되는 거지. 그치? 요 3은 당연히 A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2는 N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3이 2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N은 3의 배수고요. A는 A가 2의 배수고요. 이 A는 3의 배수가 된다. K1, K2는 그냥 1 이상의 자연수라고 설정한 겁니다. 3의 배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가 20 이하일 때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니까 3의 배수 중에 20 이하에 들어있는 거 제일 큰 거 18이 제일 작은 거 3이에요. 자연수니까 그 차는 19,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는 뭐 부정방정식의 개념이 간단하게 곁들여져 있었지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선정하고 같이 풀어본 이유는 규칙 행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실수를 밖으로 빼면서 규칙 행렬로 연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기들의 참고짓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902번 맞았죠? 여기 A가 0이 아니다. 지금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A 행렬과 B 행렬에 대한 구체적인 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반적인 A와 일반적인 B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상 맞아야 맞는 보기가 되는 거겠죠? A도 영행렬이 아니고요. B도 영행렬이 아니면 그러면 A랑 B를 곱한 게 영행렬이 아니겠는가를 묻는 건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민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기억 자체가 그 영인자의 정의지 영인자의 정의지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개념이 영인자의 존재성이다. 그러니까 영행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조합이 얼마든지 많아요. 대표적으로 1001, 아무거나 1000, 000 이런 거 가지고 대충 곱해봐. 영행렬 아닌데 곱하면 영행렬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많다. 우리는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뭔지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진 않고 모든 과정에서는 그러한 영인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같은 문장은 틀립니다. 라는 것만 판단할 줄 알면 됩니다. 오케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니은도 좀 보기가 생김새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나는 보이는데 지금 C가 영인열이 아닐 때 C가 영인열이 아닐 때요. A, C랑 B, C랑 같으면 이렇고 이러면 그러면 뭐라고 했지? A랑 B랑 같냐? 이걸 물어봅니다. A랑 B랑 만약에 항상 같으면 이 니은의 명제, 문장은 참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이 가정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기억이랑 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A, C, B, C 이거 왼쪽으로 넘겨보죠. 그럼 AC-BC가 영행렬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C가 영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C를 묶어낼 수가 있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5분배로 묶었을 때 이거 곱셈의 순서는 지켜줘야 되니까 A-B하고 C를 왼쪽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C 오른쪽에 쓰셔야 돼요. 그게 영행렬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얘가 이 소리고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이거일 때 이거입니까? 이거이면서 C가 영인열이 아닐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얘기지. A-B가 영행렬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여기가 영행렬이 아니에요. 근데 뭐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어. 그렇다고 해도 얘가 영행렬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영행렬이 아니어도 영행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기억리는 사실상 둘 다 영인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으로 잘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스스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A-B의 C를 곱한 게 영인열이야. 근데 C는 영인열이 아니야. 그때 얘가 영인열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아주 특수한 정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너희들은 보자마자 참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뭡니까? 디귿. 이거 B를 기준으로 이게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B가 2A 더하기 단위행렬이다. B가 2A 더하기 적절히 이해만 하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B가 A의 실수배와 단위행렬의 실수배의 선형 결합이다. 그러면 A는 B입니다. 무조건 그만 법칙이 성립돼요. 증명까지 다 해주시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A, B는 B이다. 내가 이거랑 같이 공부하라고 했던 게 또 뭐 있지? 하나 더. 또 뭐 있지? 어떤 거 있지? 또 우리 물어볼 사람? 어떨 때 A는 B이다.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둬야 되지. 하고 있죠. A하고
A와 B의 덧셈 또는 뺄셈, 어떤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두 행렬의 합이나 차, 덧셈이나 뺄셈의 결과가 단위 행렬의 실수되면 이렇게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되면 얘는 A, B는 B, C다. 이때는 그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두 행렬의 교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지금 902번은 그래서 정답은 D급만 맞게 되는 거고 기억 이유는 여기서 때문에 틀린 거고요. 895번 바로 왼쪽에 있네. 895번 왼쪽에 있습니다. 895번 여기 밑에 나가서 보자면 895번 보시면 A 플러스 B 개꿀이시냐? A 플러스 B가 3 단위입니다. 끝났어요. A랑 B랑 같다 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걸 학교에서 배우진 않아. 학교에서 배우진 않고 내가 그냥 따로 가르쳐 준 건데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은 뭐냐? 그 식을 만들어 가야 돼.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너희들은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a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ab는 3a고요. 이런 식으로 식을 조작해가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끌어내셔야 돼. 식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A하고 B 두 대상의 합이나 차가 단위행렬의 실수면 그 둘끼리는 교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근데 우리는 A랑 B 간에는 교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제 세상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마치 다항식을 다루듯이 얘는 얼마든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A 플러스 B 주어져 있으니까 이놈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하시면 끝이 나게 되는 건데 거기에 AB도 주어져 있지. 그래서 내가 곱셈 공식이 됩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렇게 쓸 수 없어 원래는. 근데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 조건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었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걸 캐치하는 순간 완벽하게 제도가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갖다 꽂아 넣으시면 돼요. 다항식의 곱셈 하듯이 인수분해 곱셈 공식 배우듯이. 그러면 3이 얘가 3이라고 했고 요놈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가 단위행렬에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하시면요 9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은 어차피 2입니다. 그래서 9에서 2 뺀 7개의 단위행렬이 정답으로 진행되죠. 자, 공부를 좀 똑바로 합시다. 얘들아. 네? 그냥 두 가지, 사실 이거 말고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너희들의 그 점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올려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두 개만 알려준 거야. 이거 외에는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써먹을 수 있는, 우리 범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두 개 충분한. 오케이. 그래서 우리 행렬을 다 했습니다. 이제 행렬을 좀 마치면서 전범위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각 단원별로 공부를 그때그때 범위에 맞춰서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전범위, 기말고사 전범위를 대상으로 실전 공부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시간이 지금 몇 시지? 20시입니다. 남은 시간은 지금 내가 끝내주지는 않을 거고 할 거 남았는데 끝내준다. 한번 책 우리가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이제 책 정리하시고 이거 빨리 나온다고 볼게요. 자, 쭉 한번 쭉쭉쭉쭉 한번 훑어보고 갑시다. 이게 뭐가 되지? 자, 라운드 1부터 라운드 15까지가 있는데요. 이 중간고사 때도 내가 점점 어려워지게 배치했잖아. 이번에도 점점 어려워지게 배치했어. 근데 중간고사 때는 이 라운드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였으면 지금은 15개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우리 청라 초고 수준에 거의 비슷하게끔 배치를 해서 뭐 쉬운 것도 청라고나 초고 문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문제인 거고 제일 어려운 마지막 시험지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난한 우리 학교 시험 정도 수준을 15번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몇 개는 내가 집어넣을 수 없었어. 너무 간단한 문제들, 너무 간단한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유형별로 다 집어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풍산자에서 받아질 거라고 믿고 가져왔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 풍산자 이외도 그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개별적으로 풍산자에서 틀렸던 것들은 2번, 3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출 파이널로 마무리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시험지부터 쭉 문제수를 보시면 20문제에서 25문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요. 단답형도 내가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거 원래 단답형도 이게 다 없었거든. 근데 내가 문제를 단답형으로 다 바꾼 거야. 몇 문제를 뽑아가지고 단답형으로 객관식도 단답형으로 바꾸고 뭐 서술형도 단답형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서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답형 그냥 답을 쓰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내가 단답형도 4문제, 3문제씩 꼬박꼬박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좀 최대한 너희 학교 어떤 시험지 양식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은 몇 분이라고 얘들아? 너희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무조건 40분 잡고 하는 겁니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끊어야 된다. 그러면 잠깐 끊으셔도 돼요. 대신에 총 쓴 시간을 4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점수 100일 때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하고 마칩시다. 이제 통산자 나머지 문제들 다 마무리하는 게 당연히 숙제가 될 것이고 그거 마무리하고 나서는 각자 알아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심때 이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따로 프린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핵심때는 기출 파이널이랑 너희들이 공부할 메인 교재, 통산자 다 들고 오시면 돼요. 못하겠다.